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타의 나인석입니다. 어저께 올려드렸던 더 뉴 스포티지 디자인 프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가격 분석 영상입니다. 가격을 어저께 제가 언뜻 약 250만원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상들에서 299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제가 왜 250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옵션을 봤을 때 이게 되는 가격인가,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만들 때는 다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에서 벗어나진 않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가격인가. 지금 시장 상황과 고객들의 현재 구매력을 생각을 할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격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 가격 분석은 1.6 터보만 하겠습니다. 이 가격 구조를 보는 거니까요. 이거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아가 스포티지 가격표를 만드는데 되게 잘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전 스포티지에 비해서 더 뉴 스포티지가 갖는 신규 아이템들을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데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8단 자동 변속기, 이게 이전에는 7단 DCT였던 거가 8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고요. 이것 때문에 기능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ADAS 펑션에서 이 교차로 대항차가 이전에는 옵션으로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 기본. 그리고 정면에서 오는 차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스포티지는 대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 ADAS 펑션 자체가 상위 모델용 사양으로, 고급 사양으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패키지하고 연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 차로 유지 보조 2,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HOD라고 하죠.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코너에서도 조금 더 코너를 잘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흔들지 않아도 살짝 잡기만 해도 경고를 안 띄워주는 이런 게 있죠. 이게 EV9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모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뭐 이제 K7급 이상, 준대형 이상 유대에 적용됐던 것들이 이젠 준중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거리 경고에서 전방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소화기, 이제는 법제화, 소지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냥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이전에는 돈을 좀 줘야지 가질 수 있었던 이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로 가면 안 되고, 이 도어 손잡이 조명 있죠? 요것도 이제 패키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는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은, 샤크핀 안테나는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화면이 있고 이제 커넥티비티가 되고 그러면은 샤크핀 안테나가 FM도 들어야 되고 AM도 들어야 되고 리모컨도 받아야 되고 뭐 DMB도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그리고 OTA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합 안테나인 샤크핀 안테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거는 CCNC 아키텍처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또 요즘 패키지로 따라붙는 거, 그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펌웨어 OTA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디자인 바뀐 것보다는 알맹이가 바뀐 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USB 단자는 요즘 차들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앞에 2개 달린 거. 그래서 하나는 이 카플레이냐 충전이냐, 그리고 하나는 아예 충전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가 따라갑니다. 나머지 트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99만원 어치가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한번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것들, 그리고 이전에 패키지 안에 같이 썼던 놈들을 묶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가격 분석이 좀 쉬워집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다 완전히 신규로 적용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웨어 OTA 전에 없었죠. 그리고 CCNC 아키텍처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됐죠. 그 안에 무선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기본으로 새롭게 적용이 됐죠. 1.6 터보의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정면 대양차 이것도 처음 적용됐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 그리고 핸드온 그립 이것도 기본 적용이 처음 됐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도 처음이에요. 소화기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신규 아이템들이 얼마 어치가 되는지 이거를 다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현대차 안에서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알겠죠. 하지만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접근을 합니다. 자, 알만한 놈들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 도어 손잡이 조명, 일렬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요것들이 묶여 있었던 패키지가 있었어요. 이게 전에는 기존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일부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화됐는데 이 패키지가 전에 124만 원이었어요. 근데 124만 원 패키지인데 저는 60만 원으로만 잡았어요. 그 이유는 124만 원 안에는 파워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의 값어치는 되겠다. 뭐 이거는 물론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60만 원 정도 잡아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거 전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샤크핀 안테나, 후방 모니터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애프터블로우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은 기존 내비게이션 패키지에 있는 그 아이템들 중에 일부예요. 기존 차량은 노블리스로 가더라도 8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3인치죠. 그러니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모델의 프레스티지는 화면이 없는 그냥 라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 확실한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이 기존 내비게이션 패키지의 가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화면이 없는 놈에다가 내비게이션하고 오토 에어컨까지 다 집어넣는 이 프레스티지용 패키지 163만 원. 그리고 노블리스는 일단 화면이 조그만 게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는. 그래서 94만 원. 그런데 제가 이 차액을 그냥 한 70만 원 정도로 쳐볼까 했는데 아 맞다. 오토 에어컨이 빠져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50만 원 정도로 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토 에어컨은 빠졌는데 애프터블로우는 또 기본이야. 참 희한하죠. 자, 그리고 LED 실내등을 제가 15만 원 정도라고 친 이유가 있어요. 15만 원 정도로 친 이유가 그 액세서리로 판매가 되는 그 LED 패키지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 도어를 열면은 바닥을 비춰주는 그 퍼들 램프, 그리고 뭐 테일 램프, 테일게이트 열면 붙이는 불 하나 더, 그리고 선바이저 조명, 그리고 뒤쪽에 번호판 조명 이런 게 LED로 되는 게 34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건 그냥 대충, 왜냐면 이거는 앞에 실내 이제 독서등하고 룸램프 그리고 뒤쪽 트렁크 쪽의 조명 요 두 덩어리만 일단 LED로 많이 바꾸니까 한 15만 원 정도로 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는 기본이 됐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정면 대양차도 있었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양차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기존 모델에서는 시그니처 패키지는 기본이었던 거고 기존 드라이브 와이브 패키지에서 일부인데 그게 기본화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99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적용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 본 건데 뭐가 적용이 안 됐냐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이게 뭐냐면은 후측방 레이더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정도 앞에 레이더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갔으니까 60만 원 정도는 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가격을 매긴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을 일단 가격을 더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185만 원이 나옵니다. 185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지금 완전히 새로 적용되는 것들. 여기는 펌웨어 OTA하고 뭐 이런 변속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이것도 이제 스타일 패키지에 들어가거나 진짜 최상위 스페셜 패키지인 그래비티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합쳐서 이게 115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299 빼기 185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되고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우리가 다른 모델 이야기할 때 펌웨어 OTA하고 CCNC 두 개만 합쳐서 이게 산타페 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가격이 충분히 높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모델에서는 이 가격을 대단히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옵션 증가분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가격 인상 부분이 이전의 모델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시작가가 이제 거의 300만 원이 올라갔다라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실제로 따져보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받는, 오히려 조금 적게 받는 디스카운트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단적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기존 모델하고 새로운 스포티지, 더 뉴 스포티지의 트림별 가격 비교입니다. 자, 이 299만 원이라는 게 이제 가장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더 뉴 스포티지의 가격 인상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프레스티지 트림은 기본 사양이 올라가면서 299만 원이 들었는데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가격 인상이 안 됐어요.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제 한 250 정도 보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비티 패키지하고 엑스라인 패키지의 성격 차이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래비티, 이전의 그래비티하고 지금 엑스라인을 보면은 위의 패키지들, 이 트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131만 원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래비티 패키지에는 원래 LED 프로젝션 헤드라이트, 그리고 뭐 LED 테일 램프, 이런 이제 LED 램프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 LED 안개등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 패키지가 아니라 얘는 기능을 하는 펑션 패키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엑스라인 패키지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데코레이션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디자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부분이 확실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튀는 놈이 있죠. 풀옵션으로 갔을 때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격 인상이 가장 커요. 이거 뭐야? 그러면 여기서 안 받겠다고 한 거 가격이 인상이 덜 된 것처럼 해놓고 풀옵션을 확 때린 거야?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페이지를 봐야 됩니다. 복잡하죠? 패키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왜냐면 결국은 옵션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풀옵션 가격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뉴 스포티지하고 보면은 일단 사륜구동, 제가 풀옵션에서 사륜구동을 넣었는데 전에는 가솔린에서는 198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가솔린 1.6 터보도 223만 원이에요. 디젤처럼. 왜이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전자식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하면 가솔린 모델에도 이전에는 디젤에만 가능했었던 터레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터레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샌드, 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전 디젤 거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런데 풀옵션으로 갈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가 뭘까?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시그니처 이상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뉴 스포티지에서는 여기서 124만 원을 더 받습니다. 뭔가 뒤집혔죠. 여기는 옵션으로 받다가 여기는 기본화해서 돈을 더 안 받았는데 여기는 뭔가 돈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은 바로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이게 적용이 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적용이 되고 기타 주행보조 장비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측방 레이더 2개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전에 스포티지가 적용을 하던 고속도로 주행보도 1 정도만 필요하시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선택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차로에서도 충돌 방지 보조를 해주는 게 이 신형 드라이브 와이즈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또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가격 인상 부분이 제일 커요. 빌트인 캠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죠. 이게 빌트인 캠 2가 되면서 배터리가 없으니까. 근데 모니터링 패키지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모니터링을 뭘 좀 더 한다는 소리겠죠. 자, 모니터링 패키지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전에도 보면은 가솔린하고 디젤이 가격이 달랐어요. 69만 원, 99만 원. 근데 이번에 114만 원. 그러니까는 가솔린 디젤의 차이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전 디젤의 모니터링 패키지에는 원격 주차 보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솔린은 안 됐었습니다. 이거 안 됐었던 이유가 바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 7단 듀얼 클러치는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터레인 모드도 7단 듀얼 클러치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솔린 모델에도 이 원격 주차 보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에 속도계 다이얼하고 RPM 게이지 다이얼에 깜빡이 키면은 후측방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15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4만 원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드라이브 와이즈.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났다. 124만 원이 갑자기 추가가 됐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보시니까는 이 325만 원, 여기서 120만 원을 빼면은 이게 200만 원 돈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여기랑 비슷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내부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가격은 논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걸 고객들이 받아들이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기아는 지금 SUV들이 정말 잘 팔립니다. 셀토스, 스포티지, 소렌토 다 4만 대대, 5만 대대, 6만 대대. 이게 이번 연도 9월까지 판매량이에요. 같은 세그먼트에서 예를 들어서 코나는 셀토스에 데미지 못하고, 그리고 스포티지가 투싼한테 페이스리프트가 된 투싼조차도 이길 수 없고, 완전 신형 모델인 산타페가 소렌토를 못 따라옵니다. 자신감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티지가 사양 향상이 되기도 했지만 가격 포지셔닝을 끌어올리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볼 땐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최저 가격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셀토스하고 스포티지 1.6 터보 사이의 가격 차이가 채 300만 원이 안 납니다. 요 사이가. 그런 반면에 소렌토 2.5 터보, 물론 2.5 터보이긴 한데 이 사이 가격이 1100만 원이 나요. 1100만 원이. 300, 1100. 너무 이게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셀토스하고 스포티지가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티지의 가격을 조금 끌어올리니까 이제는 가격 차이가 대략 한 600만 원. 그리고 요 사이의 가격 차이는 그래도 800만 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얼추 모양새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풀옵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풀옵션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토스하고 스포티지 1.6T는 풀옵션 가격 차이도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좀 벌려서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한 67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하고 소렌토 이 가격이 이제 한 8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가격표의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더 뉴 스포티지의 포지션이 이 셀토스하고 소렌토 사이에서 적당한 포지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더 뉴 스포티지의 가격표에는 특별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옵션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옵션표에 드러나지 않는 NVH 등의 개선을 포함할 때 차량 가격 자체는 실제 향상된 가치에 비해서는 가격 인상폭이 오히려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하고 너무 붙어 있었던, 그래서 서로 판매 간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격이 이제는 조금 적당한 간격을 띄어서 두 모델한테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줬다.
그리고 소렌토가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프라이싱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셀토스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토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기아차, 현대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 옵션 많고 그리고 실제 크기에 비해서 좀 더 커 보이고 터프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구입하기 참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차의 만듦새 자체는 아쉬운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팔리는, 모델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게 이 차가 가성비가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매하는데 부담이 적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물론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는 차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준중형에서는 단연 1등인 판매량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가성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리적이긴 하지만 가격 포지셔닝이 좀 올라가 버린다면은 이거는 기아가 좀 너무 자신감이 있나? 소렌토도 잘 팔리니까 소렌토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라가도 잘 팔릴까? 그리고 이래봐야 투싼하고 한 50만 원 정도 차이도 안 나는데 투싼보다 살짝 비싸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걱정도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냥 추측?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이제 셀토스가 신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셀토스는 하이브리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토스의 가격 레인지가 뭐 시작 가격은 조금 오를지언정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위의 가격은 꽤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전 가격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더 위로 밀어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는 담당자들은, 기아 브랜드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 팔리는 차들 포지션 정확하게 만들고 사양을 늘려서 가성비를 키우는, 그러니까 포지션도 올리고 가성비도 주는 이러한 아주 논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시장에서, 요즘처럼 불경기인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던 스포티지에게 타격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감사합니다.